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86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장애라는 말과 장해라는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개가 어떻게 다르냐, 차이가 무엇이냐, 의미상으로 조금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낱말에 대해서 한국, 중국, 일본 한자 문화권에서 이 용어를 각각 어떻게 이해하고 쓰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혹시 이 중에 장애와 장해 중에 일본에서 만들어진 말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한자 장애부터 보겠습니다. 장은 가로막을 장, 그리고 애는 거리낀다는 뜻이에요. 거리낀다, 뭘 하기 주저된다, 거치적거린다 이렇게 되겠어요. 가로막을 장은 언덕부 좌부변이에요. 발음이 여기서 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언덕에 가로막혔다, 일단 그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애는 이렇게 거리낀다, 거리낀다는 것은 주저된다는 것이죠. 뭔가 걸거친다, 걸리적거린다. 그러다 보니까 돌이 있어서 돌석이다, 돌이 있어서 방해가 된다, 이렇게도 일단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발음이 의심할 이렇게 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거리킬 애는 워낙 글자가 복잡해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일본자, 일본 신자체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도 이렇게 약자로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의심한 의자는 상당히 복잡하죠. 옛 글자를 보면 어떤 사람이 방향이 이쪽 방향이에요. 지팡이를 짚고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것은 길을 뜻합니다. 길. 그래서 지팡이를 짚은 사람이 길을 이렇게 찾고 있는 것이에요. 길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사람은 이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까? 그것이 이제 의심스럽다는 뜻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이제 글자 모양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이 글자 자체를 뜯어보면 위에는 아들 자자예요. 아들 자자가 생략된, 좀 줄어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발지자다. 아들을 보고 발을 멈추고 있다. 이거는 발지자는 거칠 지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비수비와 화살시가 있는데 옛 글자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이제 화살이 빗나가듯이, 좀 억지 해석입니다. 화살이 빗나가듯이 망설이는 사람이다. 이것도 좀 의심스럽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대략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장애라는 것은 뭔가 가로막혀 있고 또 거치적거렸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뭔가 애로사항이 이제 생겼다, 이렇게 되겠죠. 장해라는 것은 보면 해는 해친다는 뜻이에요. 해친다. 진면자가 있고 입구자가 있고, 이것은 예쁠봉이다. 예쁠봉은 뭔가 식물이나 이런 초목이 이렇게 막 솟아오르는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옛 글자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예쁠봉이 있죠. 대략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을 인용해 보면, 집안에서 진면자가 있죠. 집안에서 어지러운 말다툼을 하는 모양이다. 입구자는 이제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예쁠봉자가 막 어지럽게 된다. 그래서 집안의 사람들이 어지럽게 말다툼을 한다. 그것은 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예쁠봉자는 무엇을 잘라내는 것이다, 이렇게 봐서 사람의 말을, 입구자죠, 사람의 말을 도중에서 잘라내고 위에 이거 진면자는 덮는다. 그래서 해가 된다, 이렇게 좀 한자 해석에 좀 억지가 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장해가 된다, 가로막는다, 거치적거린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뭔가 방해를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장애와 장해가 사실은 국어사전을 보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구분하기가. 장애를 먼저 보면 무슨 일을 하는데 거치적거려 방해가 된다, 거치적거린다, 이거 다 가로막는다, 또는 이것도 이제 거치적거린다, 그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지장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통신장애가 일어났다, 공부하는데 장애가 된다, 뭔가 좀 방해가 되고 거치적거린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 몸에서 좀 고장이 일어났다, 기능이 조금 제대로 안 된다, 그럴 때 장애다. 위장장애를 일으킨다, 소화가 잘 된다, 그래서 위장장애가 일어난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장해는 이제 여기에 해가 들어갔다. 해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해롭다, 나쁘게 한다, 그런 뜻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장자요, 막아서 방해를 한다. 해롭다, 방해를 한다는 것은 좀 단순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좀 해로운 작용이 들어간다, 위해를 가한다, 나쁜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걸 이제 장애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별다른 장애를 받지 않고 시청까지 진출했다. 대모대가 가는데 어떻게 시청까지 진입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어떤
병력들이 막는다든지 경찰이 막는다든지 그런 것이 없이 제대로 도착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보면 사실은 사전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두 개 이렇게 해석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구분하기가. 통신장애, 장애가 일어나서 내가 좀 해를 당했다. 그러면 장애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겠죠. 공부하는데 장애가 됐다. 그래서 공부를 잘 못해서 좀 내한테 좋지 않은 영향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두 개가 좀 헷갈린다. 근데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장애자란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장애자, 또 장애우라고도 한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는 가급적 쓰지 말고 장애인으로 쓰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것은 쓰면 안 된다. 이것은 왜냐하면 이 해자라는 것이 남에게 해가 되는 사람이다. 어떤 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든지 또는 어떤 일을 하다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을 하다가 다쳐서 나중에 장애 상태가 됐다. 그것은 남에게 해가 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지장이 있을 뿐이지 남에게 해가 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장애로 쓰면 당연히 안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장애의 이제 본질에 대해서 보면 장애를 앓고 있다. 앓는다는 것은 병이 되겠죠. 그렇지만 장애라는 것은 질병은 아니다. 예, 질병은 아니다. 어떤 장애를 그래서 가지고 있다든지 또는 장애가 있다든지 얘기를 해야지 장애를 앓고 있다라는 것은 질병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제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장애를 앓는다는 표현은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장애인과 좀 상대되는 말은 무엇이냐? 정상인이냐?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장애인과 상대되는 말은 비장애인이어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정상인을 장애인의 상대어로 보게 되면 그러면 이 장애인은 비정상인으로 볼 수 있다. 해석이 된다. 이렇게 되죠. 그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병으로 봐서 안 되고 또 정상과 비정상으로 봐서도 안 된다라는 걸 일단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네. 자, 이제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이 장애라는 말과 장애라는 말이 있는데 과연 한중일 세날에 언제부터 있었던 말이냐라는 것을 제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서 장애도 쓰고 장해도 씁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근데 중국에서는 이 장애를 주로 쓴다. 이 장해라는 말이 서기는 쓰는데 일본제 한자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본제 한자말이라는 것은 중국에서만 사실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니고 우리도 그렇게 봐야 되겠다. 이것은 일본에서 만들어진 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나라에서는 그대로 쓴다. 중국에서는 잘 안 쓴다. 이렇게 되겠어요. 일본에는 지금 장애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아요. 그렇지만 옛날에는 있었다. 장애라는 말이 있었다. 이것은 명치 이전에 불교 용어, 불교에서 어떤 뭐 참선을 한다든지 덕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방해가 되는 것이다. 깨닫는데 방해가 된다는 그런 의미로서 장애란 말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조선 왕조실록을 한번 찾아보니 장애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나와요. 그래서 이 장애라는 말은 동양 삼국에 다 예전에 있었던 말이다. 그러면 장애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조선 왕조실록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쓰고 있다. 일본은 이걸 쓰고 있다. 근데 중국에서는 전혀 안 쓰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식 한자말이다.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장애란 말은 언제부터 생겼느냐? 일본의 기록을 조사해 놓은 걸 제가 읽었는데 에도 시대 말기 정도에 최소한도 쓰인 어떤 기록이 있다라는 그러한 것을 제가 글을 읽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장애라는 말은 어디에서 왔느냐? 네, 일본에서 왔다. 일본에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제 한자어다. 일본에서 만든 한자어다. 일본에는 이 말이 생기기 전에 이것은 이제 에도 시대 말기부터 생겼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말이 생기기 전에는 장애라는 말은 있었다. 어쨌든 간에 주로 불교 용어 중심으로 있었지만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거는 쓰지 말자 하고 장애만 쓰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것이 언제부터냐면 한자를 상용 한자로 이렇게 일상적으로 쓰는 한자를 상당히 줄였습니다. 거기에 이 글자가 빠졌어요. 이 글자는 쓰지 않는다. 그리고 뜻이 비슷하거나 발음이 비슷하거나 같은 것이 이 해자를 가지고
애자를 대체해서 쓴다. 그래서 이렇게 한자로 쓰지 않습니다. 일본은 지금. 네, 그래서 장해를 쓰고 있다. 자, 우리나 중국은 옛날부터 장해라는 말이 있었어요. 장해라는 말이 있었는데 일본에서 이 새로운 한자 말이 새롭다 할까요? 만들어지면서 중국에서도 이것을 일본제 한자로 인식을 하고 있다. 자주 쓰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인식은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는 그대로 가지고 와서 두 개 다 같이 쓴다. 이렇게 지금 제가 정리한 걸로 보면 좀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100% 옳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95% 정도는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장해라는 말이 일본에서 생겼다고 했는데 이 장해라는 말이 일본 사람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글자를 바꾸다 보니까 논란이 되고 있어요. 옛날에는 장해라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 쓴다. 그래서 장애자란 말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안 쓴다. 그래서 장해라는 말만 쓰고 있다. 또 우리가 쓰는 장애자를 일본 사람들은 장해자로 쓰고 있다. 앞에서 제가 장해라는 것은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아니에요. 장해자가. 그래서 이걸 쓰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일본은 이걸 쓰고 있다. 왜냐하면 이 글자 자체를 안 쓰는 글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쓰고 있다. 발음은 두 개가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이렇게 글자를 만들어 놓고 쓰고 있다가 보니까 야, 이것이 예를 들어서 장애자다 할 때는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존재로 오해될 가능성이 있다 해서 이거 쓰면 안 된다. 이거 쓰면 안 된다. 다시 이 글자를 쓰자. 애자를 상용 한자에 넣어서 사용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일본 정부에서 이걸 상당히 깊이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 그리고 정 이 한자가 어려우면 이 애자를 가나문자로 쓰자. 해자를 쓰지 말고. 그래서 이제 얘기 중에 있는데 현재 보면 일부 일본의 지자체나 회사에서는 이 애자를 쓰기도 한다. 그리고 가나문자로 쓰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일본의 현재 표준은 이것이 표준이다라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렸어요. 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렸냐면 결국 우리나라에서 쓰는 용법도 여기에서 왔기 때문에 이 말이라는 것은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말이다. 그것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게 또 왜 복잡하고 말하자면 좀 헷갈리느냐, 혼동이 되느냐 하면 특히 보험 같은 데서 보면 연금내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 장애라는 말과 장애라는 말이 막 섞여 쓰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상품을 제대로 취급하는 사람들은 구분해서 쓰겠지만은 일반인들에게 상당히 헷갈린다. 예를 들어 보험에서는 질병에 관한 것이다 또는 상해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어떤 보험금을 줘야 될 상황 그때는 질병후유장애라는 그런 것도 있고 질병후유장애라는 것도 있고 상해의 경우에도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가 있고 후유장애가 있고 이것이 지금 섞여져 있다. 네,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은 장애 쪽은 많이 없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이 두 개가 섞여져 있다. 여러분 인터넷을 검색해 보더라도 막 섞여 있어서 일반인은 구체적으로 설명듣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것은 그러면 보험사들은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는 것이죠. 네. 이것은 이제 보상 기준이 뭐냐. 보상을 해주는 그 근거 법령이라든지 그거에 따라서 이게 나눈다는 것이에요. 장애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의 장애인 복지법에서 이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복지법에서 기준하는 장애 등급이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보상하는 것이 장애담보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장애에 대해서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장애인 복지법이 아니고 보험사에 장애 분류표가 있어요. 단계가 쭉 있는데 그러니까 이 장애 분류표에 의해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말하자면 다쳤느냐 이런 걸 보고 이걸 판단해 준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다.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이 자체를 구분하지 않는다면 장애 등급이나 장애 분류나 이것을 하나로 통일시키면 이 말을 장애나 장애나 구분할 필요가 없는데 현재 두 낱말이 엄연히 쓰이다 보니까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 일본에서는 지금 장애라는 말을 안 쓰는 것이죠.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보험을 그러면 이렇게 안 쓰니까 이건 말의 자체가 없습니다. 전부 장애죠. 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인위적으로 구분 안 해도 말이 된다. 우리는 이렇게 영어를 두 개를 쓰다 보니까 둘로 나뉘지만 만약에 영어를 하나로만 정해서 쓴다 그러면 이 두 개가 같이 혼용이 될 필요는 없는 그런 말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장애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뭐 스포츠, 올림픽이나 이런 데 보면 장애물 경주, 뭐 마장 마술이나 이런 것도 아마 그렇겠죠. 허들 같은 거 장애물입니다. 한국이나 중국은 장애물을 씁니다. 왜냐하면 장애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일본에는 장애라는 말을 쓰지 않기 때문에 장애물 경기라고 합니다. 네. 해가 되느냐? 단지 방해가 될 뿐이지, 긁어칠 뿐이지, 해를 주는 것은 엄격히 보면 아니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말 자체를, 이 말을 없애고 이 말만 쓰기 때문에 이걸로 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장애와 장해가 상당히 아직 정확하게 좀 의미상 구분이 잘 안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애와 장해란 말을 살펴봤는데 여러분도 좀 혼란스러우리라 생각이 되고 저도 사실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내리는 결론은 장해라는 말은 원래는 동양삼국에 없었던 말이다. 근대에 들어와서 일본에서 만들어 쓰면서 이 사람들은 이 말을 안 쓰고 이걸로 대체를 했는데 우리는 이 말도 가지고 오고 원래 쓰던 이 말도 쓰고 해서 두 개를 쓰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 개념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